2023년 10월 11일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60대 남성 어씨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보였지만 사건의 전말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거제에서 벌어졌지만 실제로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A, B, C 그리고 D가 생활하던 부산광역시의 노숙자 사회에서 벌어졌어. 처음엔 단순한 익사사고로 보였지만 2023년 12월 26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 범죄였다고 발표했어. 어씨와 그의 지인 C씨를 괴롭힌 50대 남성 B씨가 중간금치사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2024년 1월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B씨를 구속했어.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3일 국제신문에 의해 처음 보도됐고 2024년 1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어. 사건 당일 어씨는 B씨 그리고 C씨와 함께 밤새 술을 마셨어. 아침이 되자 어씨는 바다 난간 펜스를 넘어가 익사했는데 사실은 B씨가 제정신이 아닌 어씨에게 수영을 시켰고 어씨는 어쩔 수 없이 펜스를 넘었던 거야. 더 안타까운 점은 어씨가 수영을 하지 않으면 맞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 펜스를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B씨는 어씨가 익사한 뒤에 구조대원들에게 욕을 퍼붓고 어씨의 시신이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C와 함께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 처음에 C씨는 B씨의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간파하고 C씨를 안심시켜서 결국 제대로 된 진술을 하게 됐어. 피해자 어씨는 원래 화물차 기사였지만 사고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 그는 재기를 꿈꾸며 노력했지만 마지막으로 머물게 된 고시원에서 B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더 망가지게 됐어. B씨는 어보다 8살이나 어렸지만 어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했어. 어가 중간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는 어의 휴대폰을 빼앗고도 억압했으며 어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어. B씨는 어뿐만 아니라 D라는 또 다른 피해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했지만 어가 D를 도와서 B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줬어. 범인 B씨는 평소 어씨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칠성파 조폭단원이라고 자랑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 그는 전과 30범이 넘는 만성자범이었고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든 끝에 부산의 노숙자 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야. 거기서 봉사자들의 신뢰를 얻어 컨테이너 방을 얻게 되었지만 폭력적인 성격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그 직책에서 쫓겨났어. 2024년 6월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여러 차례 감금한 점, 그리고 결국 익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어. 이 사건은 법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어. 법리적으로는 가스라이팅 자체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위의 근거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야. 이번 사건을 통해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지배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 인식이 더 강화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에서 일어난 익사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다음에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 감사합니다.